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TV에서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월세를 받아 돈을 버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청하면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보증금 없이 매월 내는 25만원의 월세는 요즘 핫하다는 BTS 방탄소년단이 한남동에서 렌트한 그 비싼 주거비용보다 제곱미터당, 즉 한 평당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의식주는 저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저희가 조금 아끼면 아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거비용은 시대가 다르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분한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직장까지 교통이 너무 안 좋아 출퇴근에 3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몸도 약한 데다가 날씨까지 무더워지니 출근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뺏겨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는 비싸나 환승 한번 하면 직장까지 바로 갈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부족한 금액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고요. 이분의 현재 주거 상황은 전용면적 39제곱미터, 즉 한 13평 정도 되죠. 이곳에서 보증금 1,075만원에 월세로 13만 4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관리비로는 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얼마 정도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대출에 대한 금리였습니다. 즉 비용이죠. 그래서 이분이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분이 은행에서 알아본 바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따라서 대출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분의 소득 구간은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데 이분이 원하시는 주택이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짜리 이하가 하나 있었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짜리가 하나 있어서 대출 금리는 각각 2.5%와 2.6%로 상당히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현금 보유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그 주택은 사이즈는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달라지고 더 비싸지는데요. 하나는 보증금이 2,815만원이고 하나는 보증금이 5,326만원이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보증금 싼 데로 이사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2,815만원짜리는 월세가 23만 3,600원을 내야 되는 조건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70%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산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가려고 하는 곳에 임대보증금하고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하고 차액만큼만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대출이자는 58,646원이 나오고요. 월세하고 대출이자를 더하면 29만 2,246원으로 추가 비용이 16만 1,846원이 됩니다. 관리비는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같고요. 대출을 70% 받는다고 가정하면 230만원 정도의 현금 여유가 생기십니다. 물론 현금 보유하신 것도 지금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사를 하면 추가 비용으로 16만 1,846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매월 생활비에서 갑자기 20만원 가까이 추가된다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5,326만원 보증금짜리를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월세가 보증금을 많이 내는 대신 93,400원만 내면 됐고요. 대출을 마찬가지 조건으로 받는다면 대출이자가 11만 5,397원으로 합계 20만 8,797원으로 아까 2,815만원짜리 보증금을 얻었을 때보다 비용이 8만 3,449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대출을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매월 내는 비용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 보증금에 78,397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이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관리비는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출을 더 많이 받으셔갖고 월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쪽이 더 낫겠다고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상환해버리면 끝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금리가 고금리 시절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상당히 저금리 시대고 앞으로도 당분간 저금리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5,326만원짜리 주택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현금이 한 522만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여기에 아울러 이사비용까지 추가를 해야 되니까 보유하신 현금에서 일정 부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지만 그것까지 따져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 계약부터 하고 나머지 사항을 그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했는데 해결 방안이 안 나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를 갈 때 고려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 5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1인 가구 여성의 경우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요. 그래서 전철역이나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을수록 유리하고요. 그 길이 가능하면 대로변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면 더 좋겠죠. 두 번째로 교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출퇴근에 3시간 정도가 소요돼서 에너지를 너무 뺏겨서 일도 못하고 퇴근해서는 지쳐서 그냥 잠자기에 바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통이 출퇴근 2시간은 지금은 기본인 시대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갈아타야 된다든지 한다면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하기 때문에 교통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내 돈으로 이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출도 우리가 중요한 요소고요. 그럴 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먼저 금리가 저렴한 대출 상품부터 저희가 살펴보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여부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월세 부분은 대부분 물어보시는데요.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비싼 집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건 살아보기 전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했다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시고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당장 들어갔는데 바로 나오기도 어렵고 이사에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미리 살펴봐서 관리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할 때는 그냥 뿅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고요. 새 집에 이사했을 때는 의외로 생활용품을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감안하셔서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난 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계약금을 내신 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철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다 날리게 되니까 계약 전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를 옮길 때 고려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 되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